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퇴직했으면 그냥 쉬면 되지. 또 무슨 관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월급이 뚝 끊기면서 노후 자금이 불안해지고 건강 문제가 슬슬 찾아오면 병원비부터 각종 생활비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죠. 자식에게 손 벌릴 수 있으세요? 아니겠죠? 오늘은 이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나이 들어도 즐거운 삶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1. 퇴직 후 가장 큰 돈 걱정 3가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크게 3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생활비 부족. 퇴직 전에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 막막해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세, 식비, 공과금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MRI나 CT 같은 고가 검사라도 받게 되면 목돈이 한 번에 훅 나갈 수 있죠. 세 번째, 노후 준비 부족.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요즘은 자녀들도 본인 삶을 꾸리느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해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돈 걱정을 덜기 위한 필수 전략. 첫 번째, 자녀에게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내가 자식을 위해 쓴 돈이 얼만데 최소한의 보답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보상해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취업 문제, 결혼, 내 집 마련 등 자기 인생을 꾸려가기 바쁘거든요. 설령 자녀가 부모님, 제가 용돈 드릴게요 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도 아이 키우랴, 적금 넣으랴, 집세 내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겠죠. 이럴 때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독립해 계시다면 자녀들도 마음 편히 각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마음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건강할 때 제대로 활용하고 누리자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돈 이야기만 하다가 건강 이야기가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를 비롯해 간병비, 요양비 등은 상상 이상으로 큰 지출을 만들어내거든요. 60대의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생기면 매달 병원비로 최소 30에서 50만 원이 지출되겠죠. 70대부터는 치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해서 연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80대가 넘어가면 요양원 비용까지 포함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20년, 30년 동안 쭉 계산하면 수억 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홈트레이닝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에 신경 쓰셔야 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 검진도 꼭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건강을 지키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고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퇴직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라. 내가 60대, 70대인데 어떻게 또 돈을 벌어?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퇴직 후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활용하기. 집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니 주거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주저 마세요. 요즘은 실버 유튜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 자문, 컨설팅, 강의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인턴이라는 영화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 밖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디지털 노마드로 전환해보는 것도 요즘 대세입니다. 네 번째, 소액 투자로 현금 흐름 만들기. 대규모 투자는 부담스럽지만 배당주나 ETF, 국채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배당과 이자를 받는 방식도 좋습니다. 작은 수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 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많은 분들이 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에 집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하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시죠? 60세 또는 55세 이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살아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라 은퇴 자금을 계획하기에 좋은 선택지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괜찮다면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매달 월세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월세 관리가 번거롭다면 관리 대행 업체나 부동산 중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 자녀들이 이미 독립했다면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차액을 노후 자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자식에게 남겨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건강할 때 내 재산을 잘 쓰자라는 마인드로 바꾸시면 훨씬 여유 있는 노후가 될 거예요. 3.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 그러면 실제로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 소비를 철저히 관리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이걸 꼭 사야 하나? 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한 것에만 돈을 씁니다. 남에게 과시하거나 일회성으로 즐거움을 주는 소비는 자제하는 편이죠. 두 번째, 건강을 챙기는데 아끼지 않는다. 건강은 돈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과 관련된 지출에는 적극적입니다. 운동화, 영양제, 정기검진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덕분에 만성질환이나 큰 병을 예방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세 번째,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집이나 예금과 적금 같은 자산에만 묵혀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동성 있는 상품에도 분산 투자를 시도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심지어 코인까지 각자 성향에 맞춰
분산하여 한 곳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 군데에 나눠서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곳곳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4. 지금 당장 해야 할 실천법. 여기까지 들으시고 좋은 얘기긴 한데 막상 시작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재정 상황 점검하기. 가계부나 인터넷 자산관리 앱을 이용해서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월 수입, 월 지출, 부채,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하기.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자. 만 70세까지 주택연금 준비를 완료하자.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야 실행이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예약. 아직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예약하세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 비용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대화하기. 내가 평생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내가 내게 기대하는 건 무엇인지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돈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면 서로 오해가 줄고 경제적, 정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업 또는 취미 활동 찾아보기. 작게라도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확장해 수익화할 수도 있고 SNS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결론은 퇴직 후 돈 걱정을 덜려면 미리 대비하자. 결국 은퇴 후 돈 걱정을 피하기 위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건강을 지키면 병원비를 아끼고 더 오래 자유롭게 움직이며 소득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기. 자녀에게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오히려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입 창출 방안 고민하기.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택연금, 부동산 활용, 소액 투자, 디지털 노마드 등 다양한 길을 찾아보세요. 내 재산을 내가 사용하기. 집을 무조건 자녀에게 남기기보다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활용할 방법을 찾으세요.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 쓰는 것이 진짜 효율적인 자산 활용입니다. 우리 모두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면 나중에 그때 미리 해두길 참 잘했다 하고 미소 지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